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추진하며 세 가지 목표를 내세웠죠.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만금 매립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민들과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전기 가격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사업자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난 연말부터 태양광 발전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가 아닌 아이디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공모처럼 공사 측이 확정된 입찰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업자의 제안을 들어본 뒤 2차 공모 조건을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면 결국 PF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도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의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 공사 측이 이처럼 한 발 물러선 것은 태양광 전기 가격이 예상외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 3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하락했는데 수의 계약으로 일정 가격을 보장할 수 없도록 정부가 제도를 강화하면서 사업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제도를 싹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산업부에서. 경매 시장에 내놓아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전기를 팔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제성 예측이 안 되니까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새만금 개발공사는 당초 발전 수익의 7%를 납부받아 새만금 매립의 속도를 내고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는 7%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을 조금 축소한다거나 새만금 개발공사에 이제 줘야 되는 개발이익 환수도 매출의 7% 이상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5%라든지 3%로 줄이면 사실 지역 주민 몫으로 전체 3기가와트 가운데 0.5기가와트의 발전 사업권을 확보한 전라북도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공사 진행 방향도 보고 또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죠, 저희도.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새만금에서 상업 발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업자 확보를 고민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선심성 탁상 정책 아니었냐는 의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길이만 5km 가까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케이블카가 우리 지역 새만금에 들어섭니다. 새만금 개발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특혜 소지와 함께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시도에서 문여도를 잇는 4.8km짜리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됩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목포 3.2km, 여수 1.5km에 비해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입니다.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공사, 새만금청 등이 합동으로 개발할 예정인데 공영 개발이 유력합니다. 민간 자본 도입은 특혜 소지가 크고 이미 다른 지역 해상 케이블카 업체가 수입료 3%를 지자체에 기부하기로 했던 약속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법정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 위반할 때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간으로 가면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걸로. 약 1,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가운데 일부는 태양광처럼 시민 펀드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형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장한 목포 해상 케이블도 석 달간 2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어 새만금에는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간 자본 규모나 이익 배분에 따라서 특혜 소지가 크고 태양광처럼 일정 이윤을 보장할 수 없어 모금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13개의 지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어업권 문제도 아직 협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혜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또 주민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으면서 환경 문제 또 어장 축수 문제는 반드시 주민들과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 군산시는 조만간 사업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새로운 명품이 탄생할지 아니면 새만금 조성 과정처럼 극심한 갈등과 반대 목소리에 휘말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라북도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장수 1.3도, 진안 1.8도, 군산 4.4도 등을 기록해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았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새벽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도내 한 대학에서 신입생에게 복장 규정 등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한 익명 SNS 계정에 전북 모 대학의 신입생 공지 내용이라며 선배에게 연락 시 시간대별 요령을 숙지하게 하고 찢어지거나 달라붙는 바지를 금지하는 등 복장 규정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은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대학은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들이 주도한 대한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한신당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성엽, 김종혜 의원과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로 최경환 의원을, 원내대표 겸 수석 대변인으로 장정숙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최경환 신임 대표는 제3세력 통합을 통해 진보 정권 재창조를 위한 협치와 연대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 도내 예비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내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 후보 33명 중 여성은 4명으로 전체 1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도내 지역구 후보자 47명 중 여성 후보는 단 2명에 그쳤습니다.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